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영도의 가을 무덤, 부재 제망매가라는 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은요, 엄마 걱정이란 시로 굉장히 유명하죠. 60년대부터 89년도까지 이제 28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셨는데, 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남겼을 만큼 실제로 기영도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도요, 기영도의 바로 위에 누나가 이제 기순도라는 누나가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또 누나가 죽음으로써 되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19층 향가 제망매가에서 그 어떤 내용이나 주제, 소재를 차용을 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향가 제망매가와 이 기영도의 가을 무덤이라는 두 개의 시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요. 지금 이 시를 한번 쭉 보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공통점과 차이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영도의 가을 무덤, 부재 제망매가에 대한 설명할게요.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고요. 이 글은 시적 화자가 누이의 무덤 앞에서 제를 올리는 상황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다간 혈육의 삶, 즉 누이의 삶을 떠올리며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느끼는 그런 시입니다. 누이의 무덤에서 술을 부어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시적 화자는 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하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8년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도 먼저 잡고 시 들어갈게요. 우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인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쓰고 있어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부각,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철철 음성 상징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누이의 무덤 앞에서 이제 술을 부으면서 누이의 죽음을 위로하고 말을 건네는, 술을 부어주는 그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또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감각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약간 연결된 건데 아주 구체적인 모습, 특히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시적 화자의 죽은 누이가 살아생전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느낌처럼 되게 감각적으로 형상화, 눈에 보이는 느낌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부분 먼저 잡고 들어갑시다. 시를 읽어볼게요. 기영도의 가을 무덤, 부재, 부수적인 두 번째 제목, 제망매가 라고 해서 19체 향가 제망매가와 비교 대조 좀 이따 하자고 했어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누이야, 청자를 설정했죠? 청자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어조를 쓰고 있다라는 것. 너의 파리한, 파리가 뭐냐면 윙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고요. 몸이 마르고 얼굴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 파리하다는 것은 얼굴에 핏기가 없다.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이야, 너의 어떤 초췌한 너의 얼굴에 철철 음성상징어 쓰여 있죠. 철철 술을 부어주랴. 자, 서리법 영탄적인 느낌이죠. 일단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고, 주랴 서리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영탄적인 어조, 영탄적인 어미를 쓰고 있어. 그러면서 그 슬픔,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느낌을, 영탄적인 느낌을 씀으로써 감정이 좀 노출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죠. 시리도록 허연. 자, 여기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 쓰인 부분이죠. 아이고 미안해요. 공감각적 심상. 심상이 쓰여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감각이 있나요? 시리다라는 것은 촉각이고요. 하얗다라는 것은 시각이죠. 시리도록 하얗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제 어떤 하얀 모습을, 시각적인 모습을 시리다, 눈에 만져지는 촉각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굳이 따져보면 시각에 촉각한데, 그것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고 그냥 여기에는 서로 다른 감각의 전이가 있는, 감각의 전이, 무슨 감각을 다른 감각화로 만드는 감각의 전이가 있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까지만 아셔도 돼요. 자, 이 영하의 가을에, 이거 영하의 가을, 이게 차가운 거죠. 촉각적 이미지가 있고,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너는 무슨 그런 잠이 그리도 길더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초꽃 이불, 이것은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불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결국엔 누이가 지금 무덤에 누워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무슨 잠이
그렇게 길어? 라고 여기 굉장히 보는 사람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누이의 죽음의 앞에서 시적 화자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누이야, 너는 왜 이렇게 길게 자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 다시요. 누이야, 너의 어떤 파리한 핏기 없는 얼굴에 철철 내가 술을 부어주랴.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잎을 곱게 덮고 너는 왜 이렇게 잠이 길더냐? 뭐뭐하랴? 뭐뭐하냐? 라는 서리적인 표현, 영탄적인 표현으로 계속 마무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냐, 아하. 시의 끝부분에 종결어미를 반복한다고 하고요. 종결어미를 반복할 때 우리가 둔, 요운, 가군 중에 가군이라고 하죠. 음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율 중에서. 자, 음이율, 좀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소리 반복하는 건데 둔, 요운, 가군 중에서 끝부분을 반복할 때 우리가 가군의 반복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풀씨마저, 그러니까 풀의 씨앗마저 피해서 날아다니는 푸석이는 이 자리. 이게 뭐겠어요? 무덤이죠. 무덤은 되게 어떤 슬픔을 뛰어넘어서 어떤 비애의 공간이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그 풀의 씨앗도 피해서 날아다니는 그 무덤가에 빛이 바랜 단발머리로 너는 누워있느냐라고 계속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깊게 보면 단발머리라고 했을 때 누이가 단발머리는 보통 중년의 여성은 이 머리를 안 하잖아요. 단발머리로 누워있다. 여기도 누이가 요절했음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 자, 우리가 그 제망매가를 보면 제망매가 잠깐 볼게요. 제망매가도 누이가 죽어서 제를 올리는 노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바람이 너무 빨리 불었어. 여기에서 누이의 요절을 알 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단발머리로 누워있다 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기영도의 가을 무덤.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껄끄러운 너의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딱 부딪히는 그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나온다. 자, 이것 또한 이제 어떤 누이의 죽어서 누워있는 누이의 상황을 안타깝게 인식하는 부분인데 우선 좀 디테일을 본다면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 이것은 이제 죽은 누이가 아니라 나의 시적 화자인 나의 어떤 슬픔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나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가슴 몇 조각을 꺼낼 수 없죠. 헝클어진 가슴, 헝클어진 나의 감정, 마음을 몇 조각을 꺼낸다. 자,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을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나 느낌을 마치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 그래서 동짓단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내어라는 시조 있죠. 그것처럼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갈게요. 껄끄러운 너의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제 뼈다귀, 악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를 치르고 나면 딱딱 부딪히는 이빨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라고 했을 때 어머님이 그러니까 나의 어머님이 너에게도 푸른 피를 물려주셨어. 여기는 죽은 대상이 혈육관계구나. 동기간이라고도 하죠. 동기간이라는 게 니네가 생각하는 회사 동기, 학교 동기 그 동기가 아니라 여기서의 동기는 하나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여기는 남매지간 어떤 형제, 남매 이런 자매 이런 지간을 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자, 어머님이 너의 어머님이 곧 내 어머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자, 이거는 혈육관계를 알려준다. 다시 오리지널 제망매가를 보면요. 여기에서는 어딜 보면 혈육관계를 알 수 있냐면 하단가지, 한 가지, 같은 가지, same parents. 자, 그림을 보면은 같은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시적 화자는 달려있는데 죽은 누이는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태어나고 가는 건 모르는구나 할 때 한 가지가 혈육관계임을 알려주는 단어였고 자, 여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계속 볼게요. 물구덩이 요라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그 원래 이 방금 봤던 19체한과 제망매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요. 자, 이 기영도의 시 가을 무덤은요, 힘겹게 살았던 그 누이의 가난하고 처절했던 삶을 회상하는데 엄청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형상화, 눈에 보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망매가는요, 아니요.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가 이제 누이가 죽었다만 나와 있지, 죽은 누이가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구체적으로 보여 있지 않아. 근데 얘는 한번 보자.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꾸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이제 과거 회상하는 거야. 누이가 살아있을 때 왜 그렇게 숟가락을 꼭 움켜쥐고 그러니까 뭔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숟가락을 그 꾸정물 건널 때도 숟가락을 꽉 움켜쥐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러움을 빨았더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봤을 때 되게 구정물이 가득한 공간에 살았고, 그 공간에서도 항상 그 숟가락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눈물보다 찝찝한 서러움, 이 서러움을 눈물보다 찝찝하다라는 건 약간 미각적으로 짜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떤 감각적인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누이의 힘겨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뭐뭐 하더냐, 계속 영탄적인 느낌의 어조를 쓰고 있어요. 아침은, 이 부분 유명한 부분이죠. 이 시에서 좀 유명한 부분인데요. 아침은 이제 유리하게 이제 긍정적인 시어입니다. 희망이죠. 우리가 희망을,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희망으로 보죠. 근데 그 희망이라는 아침은 항상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도 가난했고 누이도 같은 집에 사니까 가난했겠지.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 솟아났다. 이 얘기 뭐죠? 아침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건 항상 우리 남매 뒤에 있었어. 우리 앞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건 결국 희망은 없었단 얘기죠.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그 산길에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떤 그 달동네 꼭대기 살았던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근데 맨발로도 걸어갔어. 그게 맨발로도 아프지 않았어. 하도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맨발로도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다 구체적이죠.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그러니까 누가 먹다 남겨서 버린 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아니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무 열매나 누가 먹다가 뱉은 칡, 이런 거를 간식 삼아 먹었다는 거죠.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자, 이 시도 비유가 꽤 많이 있어요. 비유 중에서 직유법을 썼네요. 우리가 이렇게 그 뜨물이라는 건 이렇게 쌀 씻은 그런 그 뿌연 물이 뜨물인데, 뜨물 속의 밥덩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쌀을 씻으면 이제 먹어야 될 쌀 남겨두지만 그 뜨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밥덩이들은 보통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우리 남매의 삶, 특히 죽었던 누이의 삶이 이랬다는 거야. 질척이는 뜨물 속에 밥덩이처럼 서로 부딪히며 하수구로 떠내려 갔음 에랴라는 것은 마치 진짜 그 뜨물 속에서 필요 없이 하수구로 버려지는, 이리저리 부유하다가 떠내려가는 그런 밥덩이처럼, 그런 어떤 정착하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5년, 6년, 7년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누이의 과거의 삶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 이것이 향과 제망매과의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기영도 우리는, 이제 우리 남매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그러니까 실제로 중풍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라는 거죠. 원래 부자였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중풍병자로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다, 불행했던 운명이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땀방울 항상 어린 시절부터 뭔가 항상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야 했대. 쉰 목소리로 어둠, 가난과 힘겨운 삶과 싸웠음 에랴라고 계속 문장의 끝부분을 맞추고 있네요. 자, 이런 부분, 과거에 죽은 누이와 또 나의 삶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안히 누운, 그러니까 이 부분 선생님 너무 읽으면서 슬펐는데, 야, 지금 무덤에 누워있는 누이가 오히려 편안하게 누웠다 표현한 것은 한편으로 무슨 뜻이죠? 과거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 그만큼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다, 힘겨웠다, 힘들었음을
그래서 오히려 죽어서 편해졌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과거와 현재를 좀 대비했다라고 나올 때 좀 맞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는 누이가 어쨌든 있었고 현재는 누이가 없죠. 편안히 누운 누이야. 너의 그 핏기 없는 얼굴에 술을 부으면 이거 아까 그 1년이랑 좀 비슷하죠. 그 1년과 비슷한데 똑같진 않고 반복은 반복인데 변주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수미상관을 넓게 보면 수미상관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학교의 선생님에 따라 수미상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미상관이 뭐냐면 시 첫 번째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거나 비슷하면은 구조적인 안정감을 줘서 머리수, 꼬리, 미 해서 수미가 상관이 있다. 이제 수미상관인데 이게 보면 여기 부분이 맨 앞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1년과 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반복과 변주는 수미상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복과 변주는 있어요. 자, 이거 아까 1년에 있었던 부분이죠. 눈물처럼 튀어오르는 술방울이 그러니까 이제 술을 부어주니까 그 통통 튈 거 아니야. 술방울이. 그럼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송수건의 산문에 기대어도 지난번 영상에 선생님이 제막매가 끝부분에 올렸잖아요. 그 산문에 기대어는 튀어오르는 물고기, 물방울 이런 것들이 긍정이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도 가족이 죽었는데 결국엔 약간 이겨내는 시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튀어오른다고 해서 상승의 이미지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 시는 결론적으로 플러스로 끝나는 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술을 누이의 무덤에 이제 부어주면서 물방울이 좀 튀어오르긴 하는데 끝까지 보자. 이 시가 뭐 재회를 꿈꾼다, 재회를 소망한다, 다시 우리 누이가 재생을 한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부었는데 거기가 술방울이 튀어오른다는 거지 이 상승의 이미지를 희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못난 영혼 조심하세요. 이거 많이 나오죠. 못난 영혼 이것은 죽은 누이야 나죠. 시적 화잖아. 누이의 죽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었죠. 그래서 못난 영혼을 휘감고 내가 술을 붓는데 이 술방울이 나라는 살아있는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나의 온몸을 뒤흔드는 것 같아. 이건 왜 그럴까? 어인가닥이냐 하고 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세요. 요거 수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죽은 누이와 지금 무덤 앞에서 술을 부어주고 있는 시적 화자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는 맞아요. 자, 정서적 교감하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이 8년입니다. 정서적 교감까지는 맞는데 그 제막매가라든지 나머지 다른 어떤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을 해서 죽음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슬픈 상황에서 긍정으로 가냐 부정으로 가냐 내가 이제 이거 수업했었죠. 근데 이게 그럼 플러스로 가느냐 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는 그냥 어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그냥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알겠죠? 정서적 교감까지는 있지만 뭐 종교적인 승화 없죠. 이 시는. 종교적 승화 없고 종교적인 초월해서 극복한다 없죠. 재회를 소망하고 재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런 것도 다 아닙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건데요.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뭐라고 했죠?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죽음을 소재로 한 시가 이제 비교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자, 현재 상황을 봐라. 거기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봐라. 마지막에 이 태도를 봐라. 대응 태도가 어떤지를 봐라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몰라도 된다.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봐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족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어. 상은 무조건 마이너스죠. X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X라고 할게요. 그럼 대부분은 슬픔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는 다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에서 불교적 승화, 기독교적인 승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미타찰에서 만나자,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꼭 종교가 없어도 뭔가가 오냐,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끝나는 재회를 소망하거나, 종교적으로는 죽은 그 대상이 다시 환생할 수도 있어. 이런 걸 믿는다거나 아니면 연결돼 있어. 너와 내 이승과 저승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되면 플러스인데 그냥 그런 게 없어. 그냥 슬픔으로 그냥 끝났어. 왜 뭔가의 의문형으로 서리법으로 그냥 끝나거나 그럼 그냥 X인 거죠. 그런데 지금 기영도의 가을 무덤은 이게 X에서 O로 가는 시가 아니라 X에서 X로 그냥 끝났습니다. 너에게 부어주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찌 어인가닥이냐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반면에 월명사의 오리지널 제막매가는 보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죠.
그죠? 이제 19에서 89까지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생사길은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제가 누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죠. 어느 갈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부모한테 태어나고 가는 건 모르는겨. 여기까지도 계속 마이너스로 슬픔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행시팽인 이 낙구에서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 아야가 뭐였죠? 시상의 전환이었죠. 미타찰, 부처님이 있는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 누이 너를 만날 나, 이건 시적 화사 자신이었고요. 그때까지 열심히 도닦아 기다리겠어라는 의지적 태도로 종교적 승화, 불교적 승화, 초극, 극복, 재회에 대한 믿음 플러스로 끝납니다. 근데 이 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겠죠? 괜찮죠?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기영도의 가을 무덤과 향가 제망매가 공통점은 일단 당연히 누이가 죽었죠. 누이의 죽음, 혈육의 죽음을 중심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갖고 주제도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끝에 제망매가도 의문형이 그 서리법이 많거든요.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리법이나 영탄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리법, 영탄적 표현을 써서 주제를 강조하는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이제 이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영도의 가을 무덤은 누이의 생전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음을 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자세히. 어디에? 바로 여기에. 여기 5년, 6년, 7년. 됐어? 근데 제망매가는 누이의 생전의 삶의 모습은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그냥 누이의 죽음만 나와 있다.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기영도의 가을 무덤까지 그 향가 제망매가와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안녕.